이번 시간은 사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5학년 때 배웠던 사회 역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5학년 때 배웠습니다. 우리 역사 가장 시작은 여러분들 당연히 선사시대죠. 맞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우리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죠? 이러한 구석기, 신석기, 윤석기 시대는 아닙니다. 이러한 구석기, 신석기를 지나서 그 다음 새로운 도구인 청동기 시대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구석기란 것은 돌을 깎아서 돌을 깨트려서 사용한 게 구석기이고, 신석기는 돌을 조금 더 깎고 다듬어서 새로운 석기, 그러니까 돌을 가공해서 만들었다. 돌을 이용한 도구를 사용했다. 바로 그게 석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그러다가 구리와 청동을 이용한 이러한 금속을 위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청동기 시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뭐죠, 여러분들? 그 환웅과 웅녀, 곰이 마늘 먹고, 맞죠? 당군 왕검을 얘기하는 바로 이 고조선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죠. 이 고조선 시대를 지나서 이제 청동기 다음 이제 청동기보다 더욱더 단단한 철을 이용한 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철기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단단한 무기, 단단한 이제 농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고대 국가의 형식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라, 고구려, 백제를 얘기하는 삼국시대가 됩니다. 이러한 삼국시대를 누가 통일했죠? 맞아요.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이러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신라 위쪽에는 옛 고구려의 유민들이 만든 발해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신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진 게 바로 고려고, 이러한 고려가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대로 내려왔죠. 오늘 간단하게 그러면 이 조선 건국의 과정에 대해서만 한번 떠올려보는 개념으로 우리가 선생님 한번 되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 활동이 있으니까 어떤 순서로 우리나라 역사가 진행되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고조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조선이 세워진 나라를 바로 뭐라 하죠?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면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이 바로 청동기죠.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를 이용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에 세워진 나라였죠. 근데 이 나라는 나중에 여기 있는 지금의 중국이죠. 이 중국의 한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에는 고조선은 망하게 됩니다. 이 고조선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어지지만 첫 나라는 뭐예요? 바로 고조선이라고 했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청동기를 사용하였는데 청동기는 생각보다 단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동기는 농기구나 무기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것처럼 무엇이냐? 장식용으로 또는 뭐 제사를 지낼 때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갑자기 철을 개발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철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철을 이용하여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점점 강력한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고구려와 백제, 신라, 그리고 초기에는 가야까지 있었죠. 자, 세나라는 그 한반도의 지배권을 갖기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그 주도권을 잡은 나라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백제입니다. 백제는 이 4세기에 근초고왕이라는 백제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 어느 날 나타났죠. 그 왕이 한 첫 번째는 바로 고구려를 침공하였습니다. 고구려를 침공하여서 여기 보면 알겠죠? 위까지 고구려 땅 깊숙이까지 고구려를 침공하였고, 전쟁 중에 고구려의 왕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요서지방 중국 땅 있죠. 이까지도 이 백제의 영향이 갔다고는 해요. 그 당시 백제와 고구려는 다투었고, 신라는 이 당시에 나라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제의 눈치를 보았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삼국에서 나라가 가장 강하고 가장 중심을 잡았던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기 있는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훌륭한 왕 기억납니까? 바로 이 광개토 대왕과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가장 먼저 자기 중국과 맞닿아 있는 이 요동 지방을 정벌하고 동시에 고구려의 원수죠, 맞죠? 백제를 침공하여서 여기 있는 위례성이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까지 빼앗고 백제를 아주 밑에까지 쫓아내는 역할을 하였죠. 실제로 백제는 이렇게 이때 자기의 수도죠. 우리나라의 지금 수도는 서울처럼 그 수도를 뺏긴 이후부터는 백제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점점점 나라가 쇠퇴해서 결국 신라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는 단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삼국에서 패권, 힘을 가지게 된 나라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는 신라입니다. 신라는 초반에 생겼을 때는 아주 부족이었고 왕권 중심의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고구려 눈치를 보고 백제 눈치를 보고 고구려에 아부하고 이런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라는 훌륭한 왕들이 생기면서 점점점 강해지더니 여기 알겠죠?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서 고구려를 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제 동맹이죠. 백제와 신라 연합해서 자, 우리 같이 여기 한강을 쳐서 어느 지역은 백제가 가지고 어느 지역은 신라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쳐서 결국 고구려가 패배하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때 신라가 다시 백제를 쳐버립니다.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백제는 그 약속을 신라가 어겼기 때문에 실컷 땅을 되찾았지만 그걸 다 신라에게 뺏겨버리는 거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삼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 삼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늘 이게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 시기에서는. 왜? 이 한강을 차지하면 이 강길, 바닷길을 따라서 여기 있는 중국과 자유롭게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무역의 이익과 중국의 선진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늘 한강이 중심이었죠. 이렇게 신라가 이제 삼국의 패권을 잡다 보니까 고구려와 이제 백제가 난리가 났죠. 신라의 나라를 이제 지배할 것 같으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동맹을 합니다. 이때 그럼 신라는 어떻게 되냐? 신라는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신라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여기 있는 중국의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나중에 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신라와 당나라가 이렇게 협조하여서 가장 먼저 백제를 침략하여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고구려를 침략하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럼 끝인가? 아니죠. 당나라는 그 여파를 몰아서 신라까지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신라는 열심히 맞서 싸워서 당나라를 몰아내었고 그때 결국 완성된 나라가 여기 있는 이 크기의 통일신라입니다. 그럼 그 윗 땅은 다 무엇일까? 이 고구려 땅은 다 뺏겼죠. 중국에게. 당나라에게 다 뺏긴 땅이었습니다. 고구려, 우리나라의 민족의 땅이. 근데 그때 고구려의 무장인 대조영이라는 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부족이 만든 나라가 이 발해입니다. 이 발해까지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발해는 조금 빨리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바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통일신라, 발해까지 이야기죠. 자, 그럼 다음. 그럼 신라는 어떻게 되었나? 신라도 오래가지 못했죠. 나라 자체가 부정부패를 하게 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밀란, 반란이 일어났고 산적들이 득세했습니다. 이때 이 후백제,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역, 전라도에 견원이라는 신라의 장수가 후백제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 지역, 옛날에 고구려 지역에서는 궁예라는 한 승려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후고구려라고 건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후삼국시대가 다시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처음에 이 궁예라는 이 승려, 이 왕은 되게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어떻게 되었냐? 자기가 제정신을 잃게 되고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면서 이 궁예는 물러나게 되고 이 왕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왕건이 이 백제에 있는 견훤과 치열하게 다투고 싸운 결과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의 항복을 받아내어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룩해진 나라가 무엇이다? 바로 고려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려인 것입니다. 고려. 자, 이렇게 고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고려는 좀 특별한 나라였죠. 그냥 왕의 힘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왕건은 지역에 있는 호족, 귀족들을 자기로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을 계속해요. 자기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고려다. 자, 고려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가장 최근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의 나라 어떻게 만들어졌나? 조선 똑같이 고려도 이게 나라가 이제 고려 말에 가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귀족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이 관리들이 새로운 무인 장군들과 세력을 모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성계라는 고려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장군에게 중국을 쳐라. 저기 요동을 쳐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성계 장군이 고민하죠.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니까 다시 돌아가겠다고 부탁을 하니까 나라에서는 가라고 합니다. 무조건 가라. 이거 어떻게 했냐?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해군, 군사를 돌려버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반역이죠. 왕이 군인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돌아왔다. 반역이죠. 그렇게 돌아와서 이성계는 거기 당시에 그 권력을 가졌던 장군을 몰아내고 자기가 고려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지금 고려는 두고 개혁하자. 아니야. 이미 고려는 끝났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해서 두 개의 파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이 조선 개국파가 승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성계가 왕이 되고 이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조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복습을 위해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인 고조선 삼국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그리고 이제 조선까지 역사를 대체 뽑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 활동은 이 영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고 우리나라 역사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학습도 게시판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